안녕하세요. 저는 이빅융 23학번 임면호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논문은 Spatial Pyramid Pooling in Deep Convolutional Networks for Visual Recognition입니다. 오늘 발표한 오늘 발표는 크게 다섯 가지 파트로 구성됩니다. 문제 제기로 시작해서 SPP 구조 설명, 분류와 검출의 각각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이 왜 등장했는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기존 CNN은 224처럼 고정된 크기의 이미지만 입력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CNN 구조로 보면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풀리 커넥ted 레이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사실 어떤 크기의 입력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앱실레이어입니다. 앱실레이어는 정의상 고정 길이의 벡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미지를 입력받고 그 이미지를 잘라내는 반복 크롭과 이미지를 억지로 늘려서 크기로 맞추는 랩핑 방법을 사용해서 입력 이미지의 크기를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근데 잘못 자르면은 객체가 자라버리고 정보 손실이 생기고 랩핑에서도 기하학적 왜곡이 발생하고 인식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네, SPPNet은 이 문제를 컨볼루션 네트워크와 레이어와 FC 레이어 사이에서 스페셜 피라미드 풀린 레이어 하나를 끼워 넣은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따라서 임의의 크기 이미지 입력이 가능해지며 FC 레이어가 필요한 고정 길이의 출력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명확히 짚고 나가자면 앱실리아가 고정 크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게 행령 곡선 영상 때문입니다. 입력 벡터 크기가 달라지면 가중치 행렬 차원 자체가 바꿔버리니까. 반면 컨볼루셔널리아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입력 크기에 상관없이 특징을 뽑아줍니다. 이미지가 크면 피처 맵이 크게 나오고 그래서 기존 모델에는 컨볼루셔널리아 앞에서 입력 이미지 크기를 고정으로 맞췄다면 SPP넷은 컨볼루셔널 레이어 뒤에 앱식 레이어 바로 앞에서 가변 크기를 고정 크기로 변환합니다. 이제 SPP 레이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다섯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피처 맵이 나오면 이 얘를 여러 개의 피라미드 레벨로 나눕니다. 각 구간에서는 그 맥스 플리는하고 피처 맵 크기가 달라도 동일한 출력 크기가 보정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게 6x6, 3x3, 2x2, 1x1 피라미드 구성에서는 다섯 개의 빈에 256 세타를 적용하면 마지막으로 12,800 다이멘션 벡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게 객체는 다양한 크기와 변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모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레벨의 빈이 필요합니다. 그 피라미드 레벨마다 원 바이 원 빈만 쓰면은 이게 백어버스처럼 전체 이미지 정보만 포착되고 위치 정보가 사라집니다. 만약에 403만 쓰면은 이게 더 세밀한 공간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글로벌 콘텍스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크기의 빈은 다양한 그래놀러리티로 포착하여 개체 변형에 강림합니다. 또한 기존 슬라이딩 윈도우 폴링과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기존 방식은 윈도우 크기가 고정이라 그 입력 크기가 달라지면 출력 크기도 달라집니다. SPP넷은 빈수로 고정하기 때문에 입력 크기가 달라도 출력이 항상 동일합니다. 그 마티 레벨 폴링의 구현은 각 레벨 윈도우 사이즈는 피처맵 크기 나누기 빈 개수로 올림하고 스트라이드는 내림으로 계산합니다. 논문에서는 다섯 번의 컨볼루션 넷의 피처맵이 13만 13이기 때문에 13 나누기 3은 4.44하고 33이고 그래서 윈도우는 올림을 해서 5가 되고 스트라이드에서는 내림을 해서 4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왜 이렇게 올림 내림으로 하는지는 그래서 윈도우는 반올림을 하는 이유가 윈도우가 크게 잡아야 빈 안에 있는 피처가 빠짐없이 들어가고 스트라이드는 작게 잡아야 정확히 N등분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윈도는 올림하고 스트라이드는 내림하다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SPB넷의 학습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학습됩니다. 우선 싱글 사이트 트레이닝은 매 입학마다 224 사이즈 고정 입력 크기로 학습하고 이게 기존 GPU 구현으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중요한 거 마티레벨 풀링 효과만 검증하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마티 사이즈 트레이닝은 224와 180을 입버크마다 번갈아가면서 씁니다. 두 네트워크가 파라미터를 공유하고 이게 스케일 인베리언스를 높여줍니다. 즉, 다양한 크기의 이미지를 받기 때문에 테스트 때 낯선 크기가 나와도 더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테스트 단계에서는 어떤 크기의 이미지든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SPB넷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이미지는 2012를 사용하고 비교 아키텍처는 ZF5, ConvNet5, OverFit5하고 7 총 4가지입니다. 탭에서는 각 모델들의 구조를 볼 수 있고 이 아키텍처들의 SPP넷을 붙인 것과 안 붙인 것을 결과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SPP 사이 싱글 사이즈만 적용할 때 그 모델 4가지 다 터보 에러가 줄었습니다. 오버핏 7에서는 성능이 1.65% 향상하고 마티사이즈 트레이닝을 더하면 추가로 0.68% 향상하고 SPP 넷이 없는 데보다는 2.33%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성능 향상이 파라미터를 더 추가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30일을 쓸 시험에서는 파라미터가 줄었는데도 SPB가 없을 때보다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은 그냥 풀링 방식 자체의 효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테이블에서는 풀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썼때 센터 크롭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게 이미지 전체 매라고 보정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셋의 결과도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의 학습 방법은 파인튜닝이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없이 이미지넷 프리트레인 모델로 피처를 뽑아내고 SPM으로 학습하는 방식이다. BOC 2007에서는 82.44% MVP로 다른 복잡한 방법들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칼텍 101에서는 93.42% 달성했고 이전 소타 대비 4.88% 향상하는 압도적 차이입니다. 네, 파인튜닝 없이 풀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 하나로 이 성능을 낸 겁니다. 이제 object detection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 당시 소타 오브젝 디텍션 방법이 RCNN이었는데 파이프라인을 설명하자면 슬래티브 서치로 이미지당 약 2000개의 후보 영역을 뽑고 각각 227로 랩핑을 해서 각 CNN을 통과시킵니다. 여기서 문제는 CNN을 이미지당 2000번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앨리스의 기준으로는 이미지 한 장 처리하는 시간은 9.03초가 걸리기 때문에 이 CNN이 실용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SPB넷의 아이디어는 CNN은 한 번만 돌리고 나오는 그 피참맵에 각 윈도우를 처리하고 처리 속도를 대폭 향상하는 것입니다. 예, 밑에 그림을 보시면 SPB넷은 업체 디테션의 흐름은 잘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이미지에서 컨볼루션 피처맵을 딱 한 번만 추출합니다. 그리고 2000개의 후보 윈도우를 피처맵 위에 매핑을 해서 각 윈도우에 SPB를 적용하면 고정된 리프레젠테이션가 나옵니다. 이거를 FC 레이어를 거쳐 SPM으로 분류합니다. 핵심은 컨볼루션의 영상은 반복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존 RCNN은 2000번 CNN으로 돌렸다면 SPB넷은 한 번만 돌립니다. 파인튜닝은 앱실리아만 진행하고 컨볼루션 레이어는 그대로 고정합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도 2시간 정도면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object detection의 결과를 보면은
속도는 SPB1 스케일이 RCNN 대비 64배 빠르고 5 스케일 서면은 24배 빠릅니다. 속도 향상에 따라 정확도도 순회가 없었습니다. BOC 2007에는 SPB5K하고 바운딩박스 리그레션을 같이 쓰는 모델이 MEP 59.2%로 RCNN 대비 0.7% 향상합니다. 이게 더 빨라지면서도 더 정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박스를 더 추가로 쓰면은 전체 파이프라인이 이미지당 0.5초 걸리고 실제 사용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여기 SBB넷은 ILSBRC 2014에서도 업체 디텍션에서 2위를 달성했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SBB넷의 핵심 기여는 세 가지입니다. 인미 크기 입력 처리를 통해 크롭 웹빈 없이 정확도가 향상하고 마티레벨 풀림으로 객체 변형에 강의하면서 피처맵 재사용하기에 디텍션 속도가 향상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 이후 페스타 RCNN의 아우아이 툴링으로 이어지고 이는 SPB와 개념이 같지만 엔드투엔드 학습이 하도록 발전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